언니, 요즘 다이어트 한다며? 나 요즘에 뭐 먹으면서 살 좀 빼고 있어. 근데 이거 먹은 이후로 잠도 안 오고 헛것을 봐. 그래도 남들이 다 살 많이 빠졌다 하니까 계속 먹으려고. 어쩐지 많이 빠졌더라. 뭐 먹는데? 너 이거 식욕억제제인데 너 한번 이거 먹어볼래? 젓가놓고 말해볼까? 식욕억제제 먹는데 왜 자꾸 옷것을 봐? 다음에 식욕제제 장난이야? 제대로의 다이어트!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하다면 오세요 나연TV!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의 위험성과 올바른 다이어트에 대한 교육의 진행을 맡은 나연TV의 김나연입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까 강의 시작 전에 다들 설문지 하나씩 받으셨죠? 그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소 다이어트 습관, 식욕 억제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화면을 멈춰주시고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번엔 정말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체중 감량이요. 몸매를 가꾸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란 본래 식단을 뜻하는 어휘로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체의 영양, 열량의 균형을 조절하는 행위도 다이어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14세에서 3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 분표의 경우 14세에서 19세는 31.5%, 20대는 36.2%, 30대는 32.3%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어트의 목적을 살펴보게 되시면 50%에 넘는 비율, 64.2%나 외모 향상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욕 억제제 섭취의 유무를 살펴보게 되면 51.5%나 식욕 억제제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과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의 올바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최근 다이어트 실패를 통해 극단적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식욕 억제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의 종류로는 펜터민, 펜니메트나진, DH프로피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분들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나비양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식욕 억제제 섭취 시 이러한 위험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식욕 억제제를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식욕 억제제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맞아요. 식욕 억제제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복용 시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상승하기도 하고 불면증, 심리적 불안 상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약을 과량으로 복용을 했을 시에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환각을 보게 되거나 의식을 소실하게 되거나 공격성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이 됐을 시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욕 억제제를 지양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복용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해야겠죠? 네. 혹시 지금 식욕 억제제를 복용했던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저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복용하고 계시나요?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싶어서 다른 회사 걸로 2배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복용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학생이군요. 다음으로 설명하는 올바른 복용법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다들 이거 하나씩 받으셨죠? 이거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식욕 억제제는 4주 이내로 복용하기를 권장하며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는 중에는 술을 먹으면 유해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기간 동안은 술을 지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욕 억제제는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의존하기보다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식품 구성 자전거에는 곡류,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우유, 유제품류, 채소류, 과일류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식품군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식단과 함께 주 3회 30분 이상의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로 운동도 병행을 해야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영상은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자주 애용했던 영상인데 혹시 다들 홈트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홈트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트라는 단어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뜻하는데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땀을 흘릴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추천한 이 영상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홈트 영상 검색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사진 보시면은 제가 다이어트 때 먹었던 닭가슴살 샌드위치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용해서 만든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먹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과 함께 땀을 흘리는 운동을 주 3회 30분가량 병행을 하면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앞서 언급한 내용과 PPT 슬라이드와 같은 예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건강한 다이어트 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거식증, 우울증을 겪고 계시거나 내 신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굶으면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심리상담센터와 같은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담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원광대학교 학생이니까 원광대학교 병원에 있는 가정의학과에 상담을 하러 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식욕 억제제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복용 시 불면증, 심리적 불안 상태, 의식 소실, 환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4주 이내에만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품 구성 자전거에 따른 식단과 주 3회 30분 이상의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한국심리상담센터와 같은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분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씩 봐주시고 정답 생각해주세요. 정답 뭘까요? 2번이요. 맞습니다. 혹시 2번이 왜 틀렸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게 아니고 빠르게 뛰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정답 한번 생각해주세요. 3번 같아요. 정답입니다. 혹시 나머지가 틀린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신기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식단을 짤 때에는 식품 구성 자전거를 참고하여 균형 있게 써야 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앞에서 상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자가 테스트와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자 앞에 보이시는 교육평가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작성 부탁드리고 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작성을 완료하시면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청소년이 복용해도 되나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행동요법이 원칙입니다. 식약처에 의하면 식욕 억제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16세 이하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오늘 교육으로 느낀 소감을 두 분만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림 학생 발표할까요? 식욕 억제의 효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서영 학생. 다이어트 할 때 단순히 조금만 섭취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실천해 보도록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욕 억제제로 인한 위험성과 올바른 다이어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